지금 신갈지에서 물낚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물낚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 본류 밑에 쪽으로는 아직도 얼음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신갈지는 1월 달에도 물낚시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그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정수한 물을 하루에 한 5만 톤 정도씩 이 저수지로 계속 흘려내리기 때문에 그 따뜻한 물이 내려와서 요 상류 쪽 한 5만 평에서 한 10만 평 정도, 이 정도는 항상 얼음이 얼지 않는 그런 부동의 호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월 달에 와서도 많이 낚시를 했는데, 1월 달에 낚시할 때는 거의 블루길 성화가 없었어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근데 지금은 거의 2월 하순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날씨가 또 따뜻해지고 하다 보니까 블루길 성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까 큰 붕어 한 마리 잡고 나선 계속 블루길 입질만 받았는데, 블루길은 아무래도 밤이 되면 그나마 좀 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케미를 꺾고 한번 밤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는 보통 일반 화학 케미를 쓰셔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춥거든요, 날씨가. 그러면 보통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화학 케미는 이 수온이 낮다든지 낮 기온이 외기 기온이 낮으면 그 발광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금방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울 때는 오히려 그 화학 케미보다는 이 전자 케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자 케미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거는 또 날씨에 관계없이 일정한 빛을 발하니까 굉장히 밝고 좋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화학 케미, 이 전자 케미를 쓰시는 게 낫고, 요거는 저희 쇼핑몰에 있는 이지 원캠인데, 요거는 저희 당사 낫케미하고 무게를 0.16g으로 정확히 맞춰 놓은 겁니다. 저희가 주문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끼시면 요 낫케미를 빼고 요 전자케미를 딱 바꿔주면 무게가 똑같으니까 찌맞춤 조정 없이 그 상태로 바로 낚시하시면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요거로 바꿔서 한번 밤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네? 지금 하도 블루길만 나와가지고 지금 또 크기도 조금 와서 이런 붕어가 여기서 거의 안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요만한 붕어를 못 잡았는데, 조그만 한 7시 정도 되는 붕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젯밤에 낚시를 하다가 블루길만 계속 입질을 오고, 또 총무님이 요즘 입질 패턴이 아침에 나온다고 일찍 자고 아침에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자고 지금 막 시작했는데 아직 여명이 안 박을 것 같거든요. 근데 조그만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진짜 이 신갈지에선 보기 드문 그런 조그만 붕어가 나왔습니다.
정도는 월척이 조금 될까 말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날이 밝았는데 지금 시간상으로는 날이 밝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오고 흐려서 지금 낙태미로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시점에 쭉 굴루기 성화 속에 또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턱걸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못 빼서 쭉 다 풀어먹거든요. 화분 다. 또 왔어. 한 마리 막 잡고 던지는 중에 또 한 마리 걸었거든요. 수초에 감았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될지 모르겠지만 여윳줄을 이렇게 줘보면 자동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풀렸습니다. 네. 여기 총무님 말씀이 아침 되면 입질이, 요즘 아침 입질이 좋으니까 밤에 자고 아침에 한번 집중해 보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드렸는데 총무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낚시인들 얘기들 중, 속설 중에 낚시터 사장님하고 총무님 얘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좌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낚시인들보다 총무님이 항상 좌대에 손님들을 실어 나르고 또 와서 어떤 곳에 펼쳤나를 보고 조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총무님 얘기를 듣고 대를 편성하고 미끼도 그렇게 쓰고 또 시간대도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턱걸이네요. 이거지. 지금 케미를 바꿀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연속으로 두 마리를 잡아냈는데요. 지금 이제 날이 완전히 밝은 것 같으니까 케미를 바꾸겠습니다. 근데 보통 전자 케미를 쓸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자 케미가 케미꽂이에서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일반 낙케미나 일반 케미 빼듯이 이렇게 잡고 이걸 억지로 당기다 보면 이 부분만 분리가 되고 램프도 고장나고 또 찌탑, 카본 찌탑 같은 경우가 똑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밑에 찌고무를 이렇게 눌러주는 방식으로, 찌고무만 이렇게 눌러주면, 지금 비가 와서 좀 미끄러서 그런데 이렇게 눌러주면 빠집니다. 그래서 밑에 찌고무를 눌러주는 방식으로 해서 밀어내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체를 빼주시면 좋고, 보관할 때도 이렇게 억지로 빼서 이렇게 빼다 놓으면 이 전지끼리 붙으면 방전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넣어서 이렇게 불만 나가게 이렇게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잡으세요.
붕어네? 붕어야. 이것도 똑같네. 지금 계속 그 블루길 성화가 너무 심해서 지금 거의 뭐 5마리에서 6마리 블루길을 잡아내야 붕어 1마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제 빗줄기도 계속 굵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바닥 걸림이 원체가 심해서 제가 채비를 한 20개 이상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미 다 거의 뜯겨가지고 지금 던져놓은 거 외에는 더 이상 여벌의 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월척이 나왔습니다. 넣어놓고 오늘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붕어는 기본적으로 겁이 굉장히 많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장애물지대, 수몰나무나 이런 그 육초 같은 데 은시를 많이 하는데 그건 꼭 산란기 때 뭐 알을 비비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거의 사계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초 가까이 붙여서 하는 게 좋은데 수초를 공략하고 이런 장애물지대에서 낚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는 노지 낚시에 맞게 튼튼한 장비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받침대, 이 받침틀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받침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에만 고정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바람 불면 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핏으로 고정을 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고 낚싯대도 노지용 낚싯대로 나온 그 아주 가벼운 양어장 떡밥용 낚싯대가 아니라 노지용 낚싯대로 나온 그 대물용 좀 튼튼한 낚싯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찌 역시도 입질이 또 오네요. 찌 역시도 떡밥 낚시용 찌가 아니라 노지용 찌로 견고한 찌를 사용해야만 마음대로 수초 옆에 바짝 붙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비 밸런스인데 채비 밸런스는 원줄은 강하게 목줄은 약하게입니다. 그래서 원줄은 보통 이런 데 오실 때는 카본 2호에서 한 4호 정도를 쓰시고 목줄은 약하게 쓰셔서 목줄이 터지게 하도록 하는 게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 상태의 좁쌀봉돌 채비를 쓰는데 이 좁쌀봉돌 채비 같은 경우에 목줄을 약하게 해서 당줄 2호로 이렇게 매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 윗부분이 자꾸 끊어져서 이 좁쌀봉돌 분할봉돌 채비는 제일 목줄 위에 윗목줄이 있고 아랫 목줄이 있는데 요 밑에 목줄이 끊어지면 좋은데 자꾸 위에 목줄이 끊어진다. 같은 호수를 사용했을 경우에 밑에는 목줄이 짧고 이게 두 줄이기 때문에 위에 목줄이 끊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요 위에 목줄은 예를 들어서 당줄 3호로 매십시오. 한 호수 높게. 그리고 요 바늘이 있는 아래 목줄은 더 가는 2호로 매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닥에 걸려서 당길 때 밑에가 끊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구멍에 채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보통 그 찌맞춤을 좀 무겁게 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찌맞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야만 예쁜 찌올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양어장보다는 조금 뭐 케미 반 정도 무겁게 하시되 아주 뭐 푸르륵 가라앉게 한다든지 수면 일치도 조금 무거운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케미 반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럼 안착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거는 찌맞춤보다는 찌 자체를 조금 고부력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던질 때 수초구멍 찾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늘을 달고 한다면 수심 측정 고무를 바늘을 감싸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입벨이라든지 좁쌀봉돌 밑에 쇠링을 달아서 바늘 없이 구멍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던지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 또 투척할 때도 풀스윙으로 던지지 마시고 풀스윙보다는 반스윙식으로 해서 채비와 찌가 같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주면 같은 구멍에 쏙쏙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6초 지금 저 같은 경우 채비 20개 다 해먹었고
제가 이 건져낸 요 육촉 뒤에 수북히 쌓여 있는데 아마 저거 말리면 저거로도 군부를 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걷어 놨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육초가 많은 곳을 직접 공략해야만 저렇게 큰 고기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채비 밸런스라든지 요 장비 이런 거를 갖추고 준비를 하시는 게, 그래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육초가 많은 곳에서 구루텐 낚시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바늘을 무미늘의 작은 바늘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낚시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노지 나왔을 때 큰 바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고기가 많아서 신장떡밥만으로 건탄 낚시, 딱딱한 건탄 낚시를 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렁이 여러 마리 끼기를 할 때, 또 새우라든지 콩 같은 그런 큰 미끼를 쓸 때는 뭐 13호 바늘이나 진우 5호 정도, 그 정도 큰 바늘로 해서 외바늘을 사용을 하는데, 구루텐 낚시를 할 때, 특히나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 낚시할 때는 저는 작은 바늘을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합봉해서 쓰는데, 그 이유는 큰 바늘을 사용하면 바닥에 장애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애물이 많은데 이게 회수를 할 때 장애물에 바늘이 걸립니다. 이게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깊이 박히기 때문에 이게 하면은 거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작은 바늘은 살짝 걸리기 때문에 당기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뭐 무미늘 5호나 6호 작은 바늘을 외바늘로 사용하면 큰 고기를 걸었을 때, 여기 같은 경우 거의 뭐 7, 80%가 월척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큰 고기를 걸어서 고기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바늘로 사용하면 오히려 작은 바늘 두 바늘이 제 경험에 의하면 큰 바늘 하나보다 더 강하고 고기를 떨구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물 지대에서 구루텐 낚시를 할 때는 큰 바늘 사용하지 마시고 두 바늘, 미늘 없는 바늘을 조그만 걸 써서 구루텐을 합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바닥 걸림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월척급 정도 되는 거 4마리에 7치 새끼 1마리 잡았습니다. 자, 다시 돌려 보긴 하겠습니다. 아, 5마리 정도 손맛을 봤는데, 사실은 제가 들어올 때 그동안의 경험으로 들어올 때 기대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씨알이나 마리스 모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정도 물낚시로 손맛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신갈지가 원래 송전지, 고삼지, 신갈지 이렇게 해갖고 경기도에서 가장 큰 저수지이고, 사실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가장 유명한 낚시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질이 안 좋아지고 또 배스나 분리길이 유입이 되면서 거의 붕어 낚시꾼들한테는 잊혀진 그런 낚시터였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여긴 배스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랬는데 한 3, 4년 전부터 다시 이제 붕어 입질이 살아나면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오기 시작을 했는데, 겨울에도 1월달에도 이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낚시가 가능하고, 아마 3, 4월 이때는 이쪽 이 상류권이 아주 폭발적인 족발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 앞에 있는 도로가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거든요. 요거를 타면 강남까지 25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 쪽에서 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니까 토종붕어를 잡으러 멀리 갈 수 없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서 토종붕어 손맛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이곳 신갈지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